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Fast Heuristic for Minimizing Total Average Cycle Stop Subject to Practical Constraint라는 EA 실버 교수님과 문율근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Total Average Cycle Stop을 좀 최소화하려는 문제인데 이제 좀 프랙티컬한 컨스트레인트를 좀 더 추가한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좀 빠른 휴리스틱한 방법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블럼이 어떤 건지부터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토탈 에버리지 사이클 스톡을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 population of items,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지금 있는데 그 아이템들의 reorder interval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decision variable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 이제 time supply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 time supply들을 이 아이템들을 분배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걸린 두 가지 조건은 이제 첫 번째는 total number of replenishment per unit time 이 리밋이 걸려 있고요. 그걸 large n이라고 보통 앞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 unit time은 commonly 보통 year 단위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practical하게 추가되는 이 constraint는 이 앞서 구하려고 하는 이 reorder interval이 어떤 discrete set 안에서 이제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걸로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one week, two week, one month 이런 식부터 one year까지의 이러한 셋 안에서 이 reorder interval을 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5주 단위로 이 replenishment를 하겠다,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이러한 프랙티컬한 조건이 붙게 돼서 이 타임 서플라이 앞에서 이 정하려고 하는 이 디시전 베리어블이죠. 이거가 이제 restrict 됨으로써 total average stock을 좀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인크리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거를 restrict를 했으니까 최적인 그런 미니마이즈된 값보다는 어느 정도 인크리스가 일어나겠죠. 그거에 대한 이 페널티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수치적으로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small n은 이제 number of items고 이런 식으로 뭐 다 정의가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DI와 VI, WI 이건데 이제 아이템 i마다 이제 demand rate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아이템 i마다의 unit variable cost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다시피 이 DI와 VI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이 평균적인 그 코스트가 되게 됩니다. 이 아이템 i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WI만큼의 이 코스트가 아이템 i에 대해서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TI, small ti를 reorder interval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이 objective 펑션은 이 WI, TI들의 sum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인터벌마다 요만큼 WI만큼의 이 코스트가 발생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average cycle stock이 저 sum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constraint였던 그 total replenishment number가 이제 제한된다 라는 거는 이제 TI분의 1의 총합이, 그러니까 reorder interval의 역수의 총합이 large n 이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왜냐면
원 year마다 그 원 year가 전체 유닛 타임인데 ti마다 reorder 하기 때문에 이 ti분의 1이 replenishment per year 아이템 i에 대한 그 값이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constraint로 우리가 이 decision variable을 특정한 discrete set으로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set을 이제 large t라고 할 거고 그 set의 원소가 large t1부터 large tm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포뮬레이션은 기존의 멀티 아이템 EOQ 모델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그리고 이 WI를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편의를 위해서 without losing of generality 우럭을 사용해서 이 W1부터 WN까지 증가하는 순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포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이 small yi라는 변수를 처음 이 기존 small ti라는 이 기존 decision variable이 alternate set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small yi가 뜻하는 바는 small ti가 기존에 뜻하던 바인 reorder interval이 아니라 unit time마다의 number of orders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y small yi는 unit time을 t의 small ti로 나눈 값이고 unit time 동안 reorder interval 이걸로 나눠줬으니까 몇 번 order를 하느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다르게 아까 그 문제를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objective 펑션에 ti 대신에 yi분의 1이 들어가게 되고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unit time은 1 year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yi분의 1이 되고, 그리고 ti분의 1의 썸이 n 이하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yi 그 자리에 yi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ti가 그 large t라는 discrete set으로의 원소 중 하나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 small yi도 마찬가지로 large y라는 discrete set의 원소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large y는 large t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런 number of orders의 discrete한 어떤 셋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large t1부터 large tm에서부터 large y1부터 large ym이 유도가 될 텐데 얘네들이 all positive integer라고 장담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reorder interval이 뭐 3week 뭐 이런 식이라고 하면 그걸 unit time인 1 year에 대해서 나눠줬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이 large y 값이 인티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수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임 유닛을 1 year가 아닌 다른 값으로 redefine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걸로 해주냐면 이 기존에 그 large t를 통해서 구한 이 original large y set에서 least common denominator, 그러니까 그 분모에 들어가는 그 숫자들을 이제 최소 공배수로 이 타임 유닛을 다시 재정의해줘야 얘네들이 모두 positive integer라고 장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타임 유닛을 Q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numerical한 예제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문제 이 objective와 이제 constraint는 똑같고 여기서 이제 1 week부터 12 months까지 있는 이 discrete set으로 ti가 제한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year time unit으로 생각했을 때 ti분의 1, 즉 time unit time은 52부터 1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3분의 5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포지티브 인티저로 만들기 위해선 the least common denominator를 찾아서 곱해줘야 되는데 걔가 이제 지금은 3이기 때문에 얘만 분모가 존재하고 이제 그 3이죠 그게. 그래서 time unit을 3 years로 다시 redefine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yi가 이제 3부터 156이라는 positive integer 셋의 원소가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yi는 ti분의 유닛 타임으로 정의가 되었었기 때문에 유닛 타임을 3 year로 정한 지금 이 objective function 자리에는 이 wi 곱하기 yi분의 3 그리고 여기도 이제 yi 나누기 이제 3가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거를 넘기면 이제 여기 3이 여기 이쪽에 우변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redefine, 그러니까 reformulation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로블럼을 풀게 되면은 이제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weird interval ti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블럼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yi에 대해서 formulation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constraint 2를 없애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의 해는 이제 원래 해의 lower bound가 될 겁니다. 왜냐면 constraint를 하나를 제거하고 구하면 당연히 이제 원래 값보다 더 minimize 된 그런 값을 구하기 더 쉬운 문제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lower bound를 구하는 problem이 될 거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구하려는 이 펑션이 일단 convex 펑션이고요. 또 그리고 이 constraint가 convex 셋이기 때문에 KKT 솔루션을 구하면 그게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라그랑지안을 구해보면 계산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람다는 이제 듀얼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KKT 컨디션을 이제 사용을 하면 이렇게 yi들로 이제 편미분한 값이 이제 0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일단 나오게 되고 그거에서 이제 yi 제곱분의 wi는 0이 아닐 거기 때문에 람다는 이제 0이 아닌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KKT 컨디션 중에 complementary slackness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시그마 yi가 이제 large n과 equal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yi 자리에 위에 있는 이 식들을 이제 대입을 해주면 그럼 이제 람다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yi들을 해를 다 구할 수 있고요. 그거에 이제 제로를 붙여서 yi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objective function 값을 저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게 lower bound가 되겠습니다. constraint가 없을 때 그런 값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풀려고 했던 프로블럼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풀려고 했던 그 프로블럼을 풀어보겠습니다. 그거를 정확한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방법은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통해서인데요. 아까 W1부터 WN이 증가하는 순서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는 Y1부터 YN까지는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objective function에 yi분의 wi들을 썸한 그런 펑션인데 만약에 어떤 ij가 이 크기 대소 관계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반대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거를 두 개를 이제 뒤바꾸는 게 더 옵티멀 그 objective function 값이 더 옵티멀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contradiction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순서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가정을 취하는데요. 스테이지 i는 이제 아이템 i를 나타냅니다. 1부터 n까지. 그리고 스테이지 i에서의 어떤 스테이트 xi는 스테이지 i부터 스테이지 n까지, 즉 아이템 i부터 n까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order가 이제 할당되기까지 남았는지, 그러니까 total number of orders left to be assigned가 됩니다. 남은 order 수인 거죠. 그리고 yi, 그 스테이지 i에서의 yi 값은 number of orders selected for item i, 즉 아이템 i에 대한 이 order 개수인데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아까 처음에 define 했던 그 original definition과 그냥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fi, xj에 대한 어떤 fi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함수는 이제 optimal value 값을 나타내고 스테이지 i에서 그리고 state xj가 주어졌을 때 그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스테이지 i에서 이 state xj는 j에서 들어가는 이 j 값은 당연히 i보다 이제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yi도 마찬가지로 이 fi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데, 이 옵티멀 밸류가 나옴과 동시에 옵티멀 솔루션도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q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e smallest integer number, 그러니까 이 large y 밸류들이 이제 모두 positive integer라는 걸 장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닛 피리어드로 쓰는 그 인티저 넘버를 얘기합니다. 아까 그 예시로 보여줬던 least common denominator, 그 아까 3 years였죠. 그 numerical 예제에서는요. 그거랑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 정의들은 여기다 다시 써놨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backward recursive equation들로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템 i부터 아이템 n까지 아이템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있다고 할 때는 이때 그 state xi에서의 이 optimal value 값은 이 state 그 xi minus yi, 그러니까 이 전체 xi만큼 이 order가 남은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그 i번째 아이템한테는 yi가 할당이 돼서 xi 빼기 yi만 그런 남은 그러한 스테이트에서의 옵티멀 밸류에다가 yi분의 qwi, 즉 이 아이템 i에 대한 그 값을 더해서 그 중에 이제 미니마이즈가 되는 그 값을 옵티멀 밸류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이템 i와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쪼개서 생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xi는 이 인티저 셋 안에서 이제 골라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lower limit이고 여기가 upper limit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보시다시피 small yi들은 이 large y의 원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large y1보다 당연히 이제 클 수밖에 없다. 그 이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남은 아이템이 이제 n-i 플러스 1개인데 그거만큼 그게 다 이제 small y1으로 최소일 때가 lower limit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upper limit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xi라는 게 total number of orders left, 그러니까 remaining 하는 그런 order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일 클 때는 앞에 이제 assigned y1부터 small y1부터 small yi-1까지가 large y1으로 제일 작은 값일 때 남은 게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을 이제 빼주게 됩니다. 어디서 빼냐면 이제 q large n에서 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total 그
number of assigned 그거를 이제 q large n으로 이제 restriction을 하는 그 첫 번째 constraint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 LHS가 아니라 이제 잘못 썼는데 right hand side죠. 그쪽 오른쪽에 있던 그 constraint가 이제 q large n일 텐데, 왜냐면 이제 definition을 unit time을 q로 이제 했기 때문에 q large n이 전체 number of orders가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만큼을 빼준 값이 upper limit이 되고, 그래서 xi를 이 셋 안에서 고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i가 1이나 n이 아닐 때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i가 1일 때는 좀 쉽습니다. 왜냐면 x1이라는 거는 이 아이템 1부터 아이템 n까지 남은 order이기 때문에 q large n이라고 그냥 전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찾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리고 i가 n일 경우에는 이 아이템 i번째 아이템과 그 나머지로 이제 쪼개서 생각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이템 n밖에 없기 때문에 쪼개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yn분의 qwn을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xn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 얘기한 이 형태의 셋 안에서 정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f1을 구하는 problem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backward recursive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이yn을 어떻게 고르면 되냐면, 이제 large y의 원소 중에서 이제 제일 이 wn xn을 이제 초과하지는 않으면서, 왜냐면 xn이 이제 남은 order 수니까 초과하지는 않으면서 이제 제일 그 큰 그런 값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겠죠. 이걸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numerical한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예제에 사용될 문제는 브라운이 제시한 48 item problem인데요. 그래서 large n, large t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고, 그걸 통해서 이제 q를 구해보면 positive integer로 만들기 위한 unit time이죠. 3가 나오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large y를 다시 redefine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ackward recursive equation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테이지 48, 즉 이 48 아이템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small n은 48이고 그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W48 여기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W가 이제 2분의 DV로 정의가 됐잖아요. 여기에 이제 DV 밸류들은 이제 1번부터 48번 아이템까지 쭉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을 3 곱하기 W48 값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X48이 3부터 1959까지다 라는 건 이제 아까 그 X가 어떤 어떤 lower limit과 upper limit을 가지는지 계산한 방법을 구했죠. 그걸 통해서 이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솔루션은 이 x48이 remaining order quantity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작으면서 최대한 이 x48과 그 가까운 그런 y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47로 넘어가게 되면 스테이지 47에선 F48을 다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F47에 이 X47이 200일 때의 값을 구해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47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부터 156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3부터 156까지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F48 안에 들어간 인수로 들어가는 값으로는 이제 X47이 200인 상황이기 때문에 200에서 3을 뺀 값,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200에서 156을 뺀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앞에서 F48을 다 구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이 미니마이즈 되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Y47이 78일 때 이렇게 미니마이즈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이어나가다 보면 스테이트 1에 도달하게 되고, 그럼 F1 2100, 즉 Q 곱하기 large N을 계산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최종 목표이고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Y1은 3, 그리고 그때의 옵티멀 밸류는 15965.85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나머지 Y2부터 Y48까지도 다 계산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걸 통해서 이제 Y는 T로부터 이제 derive 된 값이기 때문에 다시 T를 유도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reorder interval이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정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논문 제목은 사실은 fast heuristic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DP가 가진 일단 문제점이 상당히 조금 복잡한 방법이고, 또 이제 컴퓨테이셔널 파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들을 이제 좀 개선하고자 이 휴리스틱한 알고리즘이 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 일단 먼저 아까 그 lower bound problem을 풀면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까 전에 구한 이 lower bound problem이 해를 이제 yi 제로로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그걸 만약에 가장 가까운 large y, 그러니까 이건 yi를 어떤 large y라는 discrete set으로 제한하지 않은 상태인데 가장 가까운 걸로 내림을 해서 이제 재정의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가능한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가능한 솔루션이 나오게 되지만 그게 옵티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yi를 실제 구했던 이 옵티멀 값보다 이제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그 reorder 그 퀀티티를 이만큼을 제한을 해놨었는데 그중에 이만큼밖에 사용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feasible은 하지만 옵티멀이 아닌 솔루션이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roundup을 하게 되면 feasible 하지 않습니다. infeasible 한데 왜냐하면 그 실제 이 constraint 그 이만큼 사용할 수 있다를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 infeasible 하지만, 그렇지만 그때 이 그 objective function 값은 굉장히 그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roundup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이 infeasible 한 거를 feasible 한 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y를 조금씩 변화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 large y를 하나 작은 걸로 이제 바꿔줬을 때 그거에 대한 그거 대비 이 코스트가 굉장히 적게 감소하는 그런 이 아이템 i를 우리는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i를 찾아서 그 yi를 한 단계 이제 작은 large y로 이제 바꾸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만약에 아직도 infeasible 하다, constraint가 만족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작업을 반복을 해서 이제 feasible 할 때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아예 equal이 떠버리면 스톱을 하면 되고, 그냥 feasible 해서 이제
equal은 아니고 q large n만큼의 이 available한 퀀티티가 있지만 그걸 다 채우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그럼 이제 남은 거를 이제 채우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남은 이 캐패시티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y를 이제 하나씩 늘려보면서 그 증가량 대비 이 코스트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 감소하는 그 양이 상당히 이제 커야 맞나? 네. 그런 이제 아이템 i를 이제 찾게 되고요. 그런 아이템 i에 대해서 이제 y 값을 한 단계 increase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게 되고 그리고 이때 당연히 이 constraint가 만족하는지를 찾아야겠죠. 이걸 y를 늘림으로 인해서 이 constraint가 만족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그거는 이 캐패시티를 채우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다음 아이템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시면 먼저 이 constraint는 최대한 크게 감소시키면서 objective는 굉장히 조금씩만 이제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아이템을 찾는 거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캐패시티를 채울 때에는 이 constraint는 최대한 조금씩 이 증가시켜서 이 QN과 가까워지게 하면서 objective는 굉장히 크게 이제 decrease 시키고 싶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objective 펑션을 우리는 minimize 시켜야 되는 게 problem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랑 똑같은 이 브라운이 제시한 이 48 아이템 프로블럼에 대해서 numerical한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lower bound solution을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lower bound 값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노티스 할 만한 점은 이제 이 y 제로들을 이제 nearest y로 large y로 이제 round down을 하게 되면 이 값은 나오는데 이 값은 이거는 이제 실제로 feasible한 경우긴 하지만 저는 optimal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objective 펑션의 upper bound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rounding up을 하면 infeasible 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시작하는 그런 이니셜 솔루션이 되고 이런 값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y 값들을 하나씩 이제 줄여가면서 이 코스트가 제일 조금만 증가하는 그런 아이템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마다 이 ratio of decrease를 계산을 해서 어떤 게 제일 가성비 좋은 아이템인지 priority order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6번 아이템이 제일 가성비가 좋다라고 나오게 되고 그 뒤에 이렇게 줄줄이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priority order를 계산을 했는데 그럼 그거에 따라서 16번 아이템을 이제 한 단계 작은 18로 이제 감소를 시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constraint가 만족이 되느냐 했을 때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감소를 시키다 보면 43번 아이템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아이템을 78로 감소시키게 되면 그때는 이 constraint가 비로소 만족이 되게 되고 그때 이 y의 썸은 2073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2100이라는 q large n의 이 restriction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27만큼의 캐패시티가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캐패시티를 fill in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priority order를 이제 반대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순서의 반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이 순서의 정확히 반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이유도 딱히 없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알고리즘에서 보여드린 대로 그 레이시오를 구해서 이 y를 한 단계 증가시켰을 때 그 constraint 그거의 y의 증가량에 비해서 이 y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이 objective 펑션이 제일 이 크게 이제 감소하는 그러한 그러한 이제 아이템을 찾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프라이어리티가 43번부터 이렇게 쭉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Y43을 한 스텝 늘려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늘리게 되면 이 27이라는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양을 늘리게 되는 거라서 퍼서블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스킵을 하게 되고요. Y13을 그래서 이제 늘려보면 이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늘리게 됩니다. 늘린 다음에 이제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고요. 이걸 이제 계속 하게 되면 하다 보면 이제 remaining 하는 이 capacity가 2가 되는데 2는 지금 어떤 y를 어떤 거를 이제 증가를 시켜도 fill in 할 수가 없는 매우 작은 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이 y1부터 y48까지의 값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아까 DP로 구했던 솔루션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의 휴리스틱으로 구한 이때의 objective function 값은 이렇게 나오고 lower bound 대비 비율은 1.03, optimal 대비 비율은 1.00086으로 굉장히 작은 cost penalty DP에 비해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능을 가지는지 컴퓨테이셔널 익스페리먼트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아까 그 브라운의 48 아이템 프로블럼에 대해서 large n을 바꿔가면서 이제 계산을 해본 표입니다. 그래서 이 CPU 타임은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DP, 그러니까 DP죠. DP에 걸리는 이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거의 선행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휴리스틱이 옵티멀 솔루션 대비 이 성능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타임 인터벌을 제한을 하는 그 셋의 그 종류가, 그 셋의 크기, 그러니까 타임 인터벌을 고를 수 있는 그 종류가 늘어날수록 이 lower bound 대비 이 휴리스틱의 비율은 낮아지지만 당연히 그 컨트롤 코스트는 이제 좀 올라가게 되겠죠. 왜냐면 타임 인터벌의 종류가 많아지면 컨트롤하기 힘들어지니까. 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이제 타임 인터벌 셋의 크기를 이제 9가지 타임 인터벌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이 DV를 다양한 분포로 가정을 해서 아까 그 브라운의 그 프로블럼만이 아닌 다른 프로블럼에도 적용될 수 있게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DV 값은 사실 log normal distribution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 값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mean 값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coefficient of variation이라는 이 CV라는 값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뮤분의 시그마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인분의 표준 편차로 정의가 되는데 이 값이 이 오직 여기 있는 b에 대해서만
단조 증가하는 그런 함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특성을 가진 log normal distribution을 따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dv 밸류가 높을 때, 낮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시그마가 작을 때, 그리고 클 때, 시그마가 작을 때는 이제 좀 더 덴스한 그런 거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시그마가 큰 거는 이제 좀 더 넓게 스캐터된 그런 dv 셋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 총 6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리절트는 이 표와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이제 휴리스틱을 통한 이 방법이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근데 이제 variability, 그러니까 이 variation, 이 시그마 요거로 이제 주로 나타내어지는데, 그게 큰 경우에 대해서는 휴리스틱이 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의 개수가 이제 적을 때도 좀 좋지 않았고, 그때는 이제 incorrect한 그런 어사인먼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dv 값이 큰 아이템에 대해서는 그러한 잘못된 어사인먼트는 좀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총 결론은, 우리가 풀려고 했던 이 프로블럼은 이 population of items, 그 여러 아이템에 대해서 reorder interval을 세팅하는 문제였고요. 즉 time supply를 분배하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2가지 constraint가 존재했고, 첫 번째는 이 reorder interval이 어떤 discrete set 안으로 이제 제한이 됐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 replenishment per unit time이 이 토탈 횟수가 large n으로 이제 리밋이 되어 있다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DP와 휴리스틱 방법으로 풀었고, 2가지 컴퓨테이셔널 리설트를 비교를 했고, 휴리스틱이 충분히 프랙티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똑같이 safety stop allocation situation에 대해서도 제너럴하게 이제 적용할 수가 있다 라고 제시를 하면서 이 논문은 결론을 끝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논문 리뷰였고요.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성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